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요즘 조국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지금 조국의 임명과 관련돼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 뜨거운 감자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이 부분과 지금 현재 또한 북한의 문재인에 대한 끝없는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과 조롱. 그리고 이 조롱이 이제는 또 박지원 대표를 향해서도 번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왜 함께 언급드리는 걸까요? 자, 이 부분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이거 너무 이야기를 막 끌어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방송 이게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분명 언론과 청와대 그리고 야권에서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공론화되어서는 안 되는 소름 돋는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간만에 여러분들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리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대북 사랑에 푹 꽂혀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은 왜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조차도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야, 문재인이 북한을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만데 근데 왜 북한은 왜 이렇게 문재인을 갖다가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북한의 대화의 물결을 갖다가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는 바는 분명히 별도로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물론 제 주장은 이거는 뇌피셜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뉴스에서 패널로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실 거예요.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내용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전문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전력과 행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둘 중 하나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먼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전방위 전천후 대남 비난은 대화와 협력의 우호적인 정부와 인사를 최대한 압박해서 대북 정책 전환을 견인해내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심한 모욕과 조롱까지 견디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영원한 인질로 잡아놓겠다는 심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북 전환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눈치 보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도 열고 철도도 깔고 북한과 교역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기회도 늘리고 자,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갖자. 그게 아니면은 심한 모욕과 조롱 견뎌내라. 그러면서 북한의 인질로 삼겠다는 내용인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질 않아요. 또 다른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이례적인 대남 비난 형태의 목적이 대북 정책 전환이나 대남 인질몰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남 전략이 전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기처럼 북이 남북 관계 필요성이 절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지금 이제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직접 교신이 가능하고 또 친서 교환도 가능한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모욕 주기를 갖다 일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님의 주장과 비슷해요. 김정봉 씨도 요즘 여러 방송 패널로 많이 나오셔서 아실 겁니다. 이분 이야기도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화 물꼬가 직접적으로 터져서
남한은 충분히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자,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으로써 북한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좀 더 강고하게 결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북한 주체 사상의 위상을 더 높이는 거죠. 북한 국민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남한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남한은 북한의 김정은 수령님의 말 한마디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걸 갖다 드러내기 위한 주장이다. 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사뭇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과는 좀 다르다, 결이. 분명히 이러한 상황, 북한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남한에 대해서 발언 수위가 급격하게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아니라 아포의 뇌피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팩트를 갖다가 놓치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대화는 사실상 2018년까지는 너무 잘 맞았어요. 꿍짝이 잘 맞았죠. 2018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와 북한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고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잡고 판문점에서 문재인이 38도선을 갖다가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쇼를 보이고 또한 문재인이가 북한을 갖다가 방문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류 변화가 올해 2019년 들어서부터 냉각기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퇴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사퇴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 그 당시 언론에서 분석하는 거로는 임종석이 차기 총선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한 행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조국은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차기 총선에서 부산에서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왜 임종석은 미리 나와 있고 조국은 계속 청와대에 기용이 되어 있냐는 거죠. 자,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빠진 이후로 남과 북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틱틱 남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갖다가 강도 높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임종석. 그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사의를 갖다 표명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청와대에서는 양대 권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임종석과 조국이다. 임종석과 조국은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나물에 그 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사뭇 달라요. 임종석은 대표적인 NL 주사파,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에서 NLPD에서 NL과 PD를 갖다가 분간해서 봅니다. NL이 주사파고 PD는 노동해방 쪽이고 어차피 결국에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NL은 주사파를 가끔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PD는 노동자. 자,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은 NL의 수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국은 무엇이냐? 조국은 NLPD에서도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산호맹은 완전히 다른 NLPDR랑은 사뭇 달라요. NLPDR은 그래도 종북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반면 산호맹은 무엇이냐? 산호맹은 남한 자체적으로 혁명 과업을 이뤄내자. 주체 사상에 휩쓸리기보다는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남한 주도의, 그러니까 남한 독립적인 혁명 과업을 달성해 보자라는 게 산호맹입니다. 사실상 산호맹하고 NLP는 서로 교착점이
많지 않아요. 물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가 둘이 양쪽에서 계승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NLPDR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사상이 북한을 갖다가 한번 거쳐서 내려온 거고요. 산호맹은 바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가 스스로 분석하고 나만 자체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자는 거였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임종석과 조국은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훨씬 더 이뻐 보였을까요? 바로 임종석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국과 임종석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친근해 보일 수 있겠지만 서로의 결은 많이 달랐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임종석과 조국의 권력 투쟁이 있어서 조국이 이긴 것이다. 따라서 사실은 임종석 대망론이 한때 상당히 크게 부각되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종석이 선글라스 끼고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군사분계선에 가서 브리핑 받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 당시 언론들은 자, 문재인의 후계자는 바로 임종석이야 하고까지 호들갑을 떨곤 했었지만 사실상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문재인의 후계자로서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임종석일 것이다 라는 주장은 완전히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갈 사람으로 조국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그리고 이후 부산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갖다가 얻어내고 그 다음에 대선에 조국이 등판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깝죠. 임종석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갑자기 임종석과 조국의 경쟁에 있어서 조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그 이후로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북한에서는 서운함을 갖다가 이러한 방식 문재인 모욕 주기로 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건 아포일 뇌피셜입니다. 아포일 뇌피셜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또 박지원에 대한 백태낀 혀놀림으로 혀놀림을 중단하라? 악취나는 입에 담기도 참 참혹스러운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 박지원 씨도 최근 행보를 보세요. 박지원 씨는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갖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박지원 검색해 보시고 조국 검색해 보세요. 박지원은 지금 조국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선 박지원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문재인을 갖다 압박하는 게 야, 조국 내리고 다시 임종석을 갖다 끌어올려. 임종석 지금 자꾸 언론에서 사라지잖아. 임종석 언론에서 자꾸 돋보이게 네가 뭔가를 해. 그러한 압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차기 대선에 임종석이라는 카드를 갖다 들이대게 되면은 좀 약간 리스크가 크죠. 정말 임종석 씨는 지식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체사상 옹호론자입니다. 반면 조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체사상파는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갖다가 차기 대선 유망주자로서 판단했을 때 임종석 카드를 버리고 조국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이 부분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언짢고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문재인에 대해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를 갖다가 지속하고 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건 어차피 제 뇌피셜일 뿐이에요. 다만 다시 한번 문재인이 임종석을 갖다가 청와대로 끌어들인다면 그리고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 주기가 확 사그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임종석을 어떤 카드로 활용할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미래를 갖다가 예측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이니까 이게 가짜뉴스는 될 수가 없죠.
요즘 유튜브 심각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향후에 검찰 조사를 받을 소지도 높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정보가 막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포요인 뇌피셜. 뭐 일단 오늘 방송은 뇌피셜이었다는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는 지금 반일 종족주의 이 책, 중도 입장에서 바라본 반일 종족주의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